샤인머스켓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예요. 샤인무스카토. 그러니까 일본이 샤인머스켓을 만들었어요. 그걸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피땀 흘려 개발하는 품종입니다. 그 중에서 샤인머스켓은 제가 먹어봐도 포도의 왕이야. 예쁜 초록색에 이만한 알에 아주 달게 콱콱 씹히는 포도 껍질까지도 부드럽게 씹히는 포도 품종이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특허 등록도 딱딱딱 해서 남들이 못 만들게 착착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뺏어온 거야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 농가들이 전부 샤인머스켓을 다 갈아탔어요. 왜냐하면 포도가 너무 비싸고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요새 한 송이 2만원 3만원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젠 중국에 수출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중국이 반한 K포도 샤인머스켓 K를 붙여버렸어. 샤인머스켓 이제 우리 거야. 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지? 도둑놈이잖아. 도둑질을 한 다음에 거기다 우리 걸 붙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악마도 아니고. 중국이 반한 K포도로 한 송이당 최고 고급은 12만원에 팔고 있어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일본 거를 아싸 뺏어온 것도 너무 고소하고 쌤통 깡통이고, 중국에 팔아갖고 떼돈을 버는 것도 너무나 뿌듯해갖고 K포도로 그냥 이걸 네이밍을 해갖고 파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더럽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한라봉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귤이 바로 구마모토에서 대표적인 특산물인 데코퐁이에요. 이거를 이름을 한라봉이라고 지어놨어. 일본 여행을 가서 큐슈에서 차를 타고 구마모토를 싹 가면은 고속도로 옆에 큰 간판에 데코퐁 해갖고 한라봉들이 펑펑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라봉 여기 있지? 한라산 기슭에서만 자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최고의 우리 품종 우리 민족 귤 아닌가? 아니더라고. 그게 바로 구마모토의 대표적인 히트 상품 데코퐁이었던 거야. 이게 1972년에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청견이라는 거랑 병감이라는 두 개를 결합해갖고 교배해서 만든 구마모토형의 최고의 특산물로 유명한 귤이에요. 올록볼록하다는 뜻의 데코, 병감, 폰칸이라는 단어에서 퐁이라는 단어를 띄워와갖고 데코퐁이 된 거래요. 근데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라봉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웃긴 거는 내가 여태까지 만나본 한국인 중에 이거 일본 귤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못 봤어. 다 제주도 한라봉, 한라산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한라산 느낌도 나고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어놓은 거지. 그리고 또 천혜향이라는 귤도 있습니다. 백록향, 미래향, 탐라향 이런 이름들이 천혜향을 뜻하는 이름이다. 청견에다가 앙코르 2호라는 걸 섞어서 구치노스 37호의 먹콧을 교배해 만든 품종이다. 이런 되게 뭐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세토카예요. 일본 이름은 세토카고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천혜향이라는 이름이 됐죠. 지금 제주귤이 뭐 레드향, 황금향, 한라향 이렇게 향자를 많이 붙였는데 전부 다 일본 겁니다. 전부 다. 최근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참치를 우리나라가 이제 양식을 하는데 참치의 특징이 양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낙에 빠르고 애들이 성질이 급하고 잘 죽어요. 맛있는 참치를 양식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아직도 상당 부분이 자연산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참치도 종류가 많아갖고 북태평양 혼마구로 같은 건 되게 비싸요. 근데 우리가 참치 하면서 먹는 거는 주로 제대로 된 혼마구로가 아닙니다.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면 참치류들이 이렇게 썰어놓으면 다 비슷비슷하거든. 어쨌거나 제대로 양식을 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일본이 그거에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양식이 우리나라보다 빨리 돌아가요. 전 세계 참치의 80% 이상 일본에서 소비하는데 그 정도로 참치의 대국이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도 요새 많이 바뀌었죠. 우리 어렸을 땐 참치 이러면 동원 참치 딱깍 요것밖에 몰랐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지. 점점 참치집들이 늘어나고 처음엔 냉동 참치가 이제 보급이 됐었고 독도 참치 뭐 이런 이어도 참치 이런 데 가면 김 줘요. 참기름장 이런 거 주면 깡깡 얼린 참치 녹아놓은 거를 거기다 이렇게 찍어서 김에다 싸서 먹습니다. 그게 사실 되게 미개한 문화거든요. 진짜 좋은 참치면 누가 미쳤다고 그렇게 먹어요. 그 맛있는 참치를 간장 와사비 살짝 해갖고 끓이면 먹어야지. 깨끗하게 먹어줘야죠. 그러다가 냉동 참치 시절이 슬슬 끝나가면서 한국인들이 수준이 올라오면서 생참치 맛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참치 수요가 한국도 드디어 제대로 된 혼마구로에 대한 맛에 입을 뜨면서 참치 수요가 높아지고 자본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참치 양식을 해야겠다 이래갖고 참치 양식을 해놨는데 참치들이 픽픽 죽는 거야 자꾸. 일본한테 가르쳐달라고 간 거지. 일본이 안 가르쳐준 거야. 그랬더니 그거를 디스하는 기사가 있어요. 치사하다, 안 가르쳐준다, 못됐다, 더럽다 그런 기사가 있다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뉴스에서 아니 가르쳐줘야 되나? 쟤네들은 저거 안 죽이고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을 텐데 그거 안 가르쳐준다고 어떻게 욕을 하지? 근데 기사가 언뜻 보면 얄미운 막 진짜 나쁜 인간들이 자기들만 다 해먹으려고 안 가르쳐준다는 식의 기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일본은 무조건. 옛날에 우리나라가 항상 그런 식으로 가서 일본 걸 배워왔거든. 대표적인 게 라면이잖아. 그냥 일본 라면 업체가 기술 전부 다 전수해준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프다고 한국민들 전후에 다 굶어 죽습니다 이런 거 대의 명분이 통해갖고 그래요 우리도 지금 한창 전후에 발전할 때 이걸로 끼니를 많이 해결하는데 저 한국민들도 불쌍하잖아 그래갖고 아무 조건 없이 가르쳐준 거라니까. 근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 나라에는 다 그걸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건데 갑자기 한국인의 소울푸드는 라면이다. 라면은 삼양라면이 최초로 출시했다. 여기까지만 가르치죠. 그것도 너무 얄미운데 참치 안 가르쳐준다고 땡깡 부리는 것도 너무 좀 짜증나고 이제는 안 가르쳐주는 거를 몰래 훔쳐와갖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갖고 우리나라 떼돈을 벌면서 일본을 놀려요. 이거 봐라 우리
우리가 다 만들지롱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야. 그걸 피땀 흘려 개발한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 정식 기사가 공중파나 거대한 언론의 기사라면 최소한 품격을 갖고 일본인들의 누구누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품종인데 그걸 우리가 생산하게 됐다. 고맙다 최소한. 이거 한마디 못합니까? 안 하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조롱을 하냐고 일본을. 난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특허료 안 주고 그걸 꿀꺽꿀꺽 다 먹으면서 훔쳐갖고 돈벌이 된다. 희희낙낙하는 국격. 이 나라의 국격이 너무너무 창피하다. 저는 이걸 도둑놈, 거지, 노비, 사기꾼 근성이라고 봅니다. 전형적인 이 조선반도의 근성이라고 봐요. 너무 못된 근성. 일본이 상대 대상이면 일체의 부끄러움이 없어져. 일본 가서 아주 그냥 어디다 불을 질러도 좋아할 사람들. 못된 짓을 해도 와. 우리 민족의 긍지를 높였다 이럴 인간들이에요. 인류 보편적인 상식이 다 무너져요. 일본 앞에만. 복숭아도 일본 거예요. 사과 배는 한국인이 제일 많이 먹는 과일 아닙니까? 후지 사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사과가 후지 사과입니다. 옛날에는 사과가 종류가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다양한 사과 중에 후지 사과도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후지 사과가 워낙에 잘 안 죽고 무난하고 다른 사과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후지 사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후지 사과밖에 없어. 배는 한국인의 배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국 배만 세계에서 제일 달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리는 배가 신고배예요. 신고라는 일본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훼. 다 일본 거예요. 대부분 일본에서 왔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의 국산 장미 30%밖에 안 돼요. 근데 몰라. 진짜 몰라요. 감귤이 우리나라 귤은 2.3%. 98%가 일본 겁니다. 포도 4%. 96%가 다. 배가 우리나라 게 13%, 사과 19%, 양파 28%, 난초 18%. 난초도 18%만 우리나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쌀도 다 일본 거죠. 자포니카라 그러잖아. 우리가 먹는 쌀이. 그런 쌀을 먹는 나라가 한국, 일본밖에 없어요. 특히 오랜 세월 우리가 먹었던 아키바레, 히토메보레, 한눈에 반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반한 쌀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한국에서도 출시가 되더라고. 그래서 일본 품종을 퇴출하자. 특히 쌀을 퇴출해야 된다. 농진청 관계자들이 나와서 일본 쌀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아까운 세금으로 하는 꼬라지 좀 보세요. 일본의 벼 품종은 밥맛이 좋다는 막연한 소비자들의 인식 때문에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서 주로 일본 품종들이 재배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밥맛이 좋다는 막연한 인식이 뭡니까? 지가 뭔데 나한테 막연하대? 그러니까 쌀 시장을 얘기를 하면은 너무너무 왜곡된 시장이거든요. 개판이에요 그냥. 한국에서 쌀 얘기하면 내가 화가 울컥 날 정도로. 왜냐면 나는 일본에 가서 일본 쌀을 먹어본 사람이니까. 일본의 쌀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어떤 식으로 재배되고 보관되고 유통되고 소비자들한테 가는지, 그걸 어떻게 일본 소비자들이 쌀을 즐기는지를 아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쌀이 개판이라서 브랜드화하고 고유한 자기네 쌀을 탁 만들어서 프리미엄을 붙여갖고 유통을 시켜서 큰 수익을 올리는 구조 자체가 안 돼 있어요. 틀려먹은 거예요. 쌀을 농협 같은 데 큰 창고로 보내면 거기 다 섞입니다. 피땀 흘려 재배한 쌀이 섞여버리는 거야. 나는 정말 잘 키울 거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섞이는데. 자기 정성을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길들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인 호남미들을 대충대충 구역별로 나눠서 임금님표 찰석, 2,000표 뭐 철석, 오리표 찰싹 붙여갖고 나갑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마트에 가서 그 쌀을 사는 건데 단 한 명도 누가 키웠지? 이 농부 이 논에서 키운 거면 믿을만 하겠다고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너무너무 재미없는 나라. 일본은 쌀 전문점에 가도 탁탁탁 나눠갖고 하나하나 정말 어떻게 키웠는지 정보를 습득하면서 사 먹을 수가 있거든. 그 지역만의 맛있는 쌀. 어디 쌀을 쓴다. 밥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도 있어요. 가면 메뉴판에 어떤 쌀로 만든 밥, 어떤 쌀로 만든 밥 딱 고르면 그걸로 요만한 솥에다 딱 지어서 갖다 줍니다. 그런 쌀을 맛있게 즐기고 저 위에서 먹을 수 있는 문화들이 한국에는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전부 다 농부의 이익에 다 맞춰져 있으니까. 건강한 시장에 다 무시되고 아무 생각 없이 키워서 아무 생각 없이 팔고 나라에서 돈 조금 주면 난리치면 더 받고 쌀이 남아두면 정부가 또 왕창 사갖고 농부들한테 돈 주고 병신 같은 구조들로 다 돼 있고 건들면 딱 들어놓으면서 농업이 나라의 근본이다. 농부들이 잘 살아야 된다. 왜? 내가 쌀을 지면 이 쌀이 잘 팔려서 난 비싼 돈을 받아야 돼. 이유가 뭔데요? 왜냐하면은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전부 농부들한테 다 맞춰져 있는 거야. 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좀 강남 식당들을 주변으로 밥도 좀 맛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이제 조금 생겼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밥이라는 거는 식당 가서 아줌마 공깃밥이요 그럼 1,000원. 그러면 이 스티로폴 이만한 거 탁 열면 안에 스텐으로 된 그 정말 아무 영혼도 없는 그 스텐 밥그릇들 탁 있는데서 탁 집어갖고 띵 주는 겁니다. 열면 언제 지었는지 뭔지 이게 무슨 쌀인지 푸석한 거 있잖아. 그거 그냥 밥맛 없지만 몰라. 왜냐하면 아주 매운 김치찌개랑 먹어버리면 모르거든. 그냥 어떤 음식의 베이스와 같은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 형편없는 쌀 시장이라는 거야. 그게. 맥주도 그렇잖아. 우리나라 맥주 뭡니까? 소주 타먹는 베이스잖아. 그 맥주 자체에 무슨 영혼이라는 게 있나? 난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일본이 갈비버거라는 이름 썼다고. 일본은 갈비라는 말을 다 씁니다. 일본어처럼 가루비를 이제 다 쓰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우리 거라고 갈비를 갖다가 훔쳐가서 지네 나라 말을 붙여갖고 저런다. 또 그냥 또 떼골떼골. 그러니까 일본이 김치를 김부치라고 그랬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김부치라고 안 할게. 그냥 매운 배추, 가라이 배추 지었다고 쳐봐. 가만히 있겠어 우리가? 일본이 뺏어가서 김치라고 안 부르고 이상하게 부르고 저거 자기들. 제일 황당한 게 왕따도 일본인한테 수입한 거래. 왕따를 우리가 수입했어요. 일본에 이즈메라는 문화가 있대.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쟤를 왕따 시켜갖고 뭐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펴는 거야. 우리는 뭐 절대 왕따 같은 거 한 번 안 시키는 하얀 옷만 입은 착한 사람들인데 하필 일본이 왕따를 이즈메 문화를 들여와서 미친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최근에 전라도 골프장 사건도 있었죠. 전라도 골프장에서 렉서스, 도요타, 혼다, 미쯔비시 일본 차는 우리 골프채 안 받아준다. 꺼져라. 이걸 올린 거예요. 근데 일본 골프채는 된대. 왜 일본 골프채는 되고 자동차는 안 될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 골프채는 너무 많아서 그걸 안 된다고 하면 골프장이 굶어 죽어요. 혼마나 미즈노 같이 딱 들었을 때 일본 이름이 딱 느껴지는 뭐 야마하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브리지스톤, 잭시오, 다이와, PRGR 일본 거였어. 나 몰랐어. 던롭도 일본 거야. 스릭슨, 마제스티, 요넥스, 에폰, 미우라 다 일본 거야. 일본 거 천지입니다. 천지. 중요한 건 골프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샤프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요걸 갖다 이제 피팅도 하고 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걸로. 가벼운 티타늄 재질도 막 쓰고 그러는데 샤프트 재질도 대부분 일본 거라는 거. 일본 골프채는 된대. 근데 일본 자동차만 안 된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자기네 골프 카트가 야마하 카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야 그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야마하 로고 위에다 스티커를 다 붙여놨기 때문에 괜찮대. 나중에는 다 교체할 거래. 뭐 하는 거예요? 정신병이잖아 이거. 알아봤더니 전라도 김제에 있는 골프장이더라고.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역대 홀인원 게시판이 있더라고. 우리 골프장에서 지금까지 홀인원을 하신 분들의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탁 누르면은 이름 누구 뭐 몇 번월 몇 월 며칠 홀인원 사용 골프채 봤더니 반이 일본 거더라고. 아니 일본 골프채로 한 홀인원은 인정하면 안 되죠. 골프만 그러냐가 아니야. 이런 말이 있어요. 4발 달린 건 독일, 2발 달린 건 일본, 2발 달린 거는 다 일본. 이야. 오토바이와 일본은 하나의 덩어리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을 빼면 오토바이를 타면 안 돼요. 근데 바이크 튜닝 매니아라는 굉장히 큰 오토바이 동호회가 있나봐. 그 오토바이 동호회에서도 반일 운동들이 벌어진 거야. 얼마나 웃깁니까? 그 대표적인 게 해저터널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오토바이 타고 해저터널까지 싹 부산에서 일본 돌고 다시 또 해저터널로 한국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글이 딱 올라왔더니 거기다 대고 하나같이 한일 세대 좀비들처럼 와르르 몰려들어서 어디서 한일 해저터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일본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니 내 이놈들 역사를 잊은 민족들아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세운 논리가 해저터널이 뚫리면 부산은 바보가 된다. 왜 바보가 되냐? 그때 논리가 있더라고. 경제가 일어나고 물류가 일어나고 너무 부산이 잘 살고 하는 이유가 종착지이기 때문인데 해저터널이 뻥 뚫리는 순간 종착지에서 경유지로 전락해버린다. 경유지는 경제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렵다. 종착지가 되는 저 시모노 새끼나 이런 데만 부흥을 하고 경유지가 되는 부산은 망해버릴 거다. 뭐 이런 너무나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종착지가 잘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 오히려 경유지가 더 잘 살지 않나? 같은 논리라면 북한도 딱 개성까지만 철도를 뚫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북한 철도가 뚫리면 이 사람들이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모스크바까지 가면서 북한이 너무너무 좋아질 거래. 틀렸잖아. 본인들이 했던 말이랑 완전히 배치되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평양, 신의주 이런 것들이 다 경유지로 전락할 뿐이잖아. 신의주까지만 딱 들어주고 막아야지. 왜 어디서 대륙으로 진출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기차로 달릴 생각을 합니까? 오토바이 동호회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금 6.25 전쟁을 말씀하시는 분들, 동족이 피 흘리며 싸울 때 옆집은 말리지 않았고 일본은 좋아라 하면서 군수 물자를 한국에 팔아먹었죠. 우리 민족을 해한 것으로 따지면 일본이 북한이나 중국보다 많습니다. 그 죄질도 동족은 할 수 없는 짓까지도 많이 벌인 게 일본입니다. 근데 어떻게 북한과 일본을 비교를 하시나요? 이렇게 돼 있고 같은 조상 같은 땅에 살고 있는 동족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빨갱 소리를 들을지언정 전 북한이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좋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상의 형제들이니까요. 이게 야마하 가와사키를 타시는 40대 남자의 아주 대단히 멋있는 의견이십니다. 만약에 일본이 그때 군수물자를 안 보내줬으면 저런 나쁜 새끼들 봐라. 우리가 싸우는데 군수물자 탁 잠궈놓고 북한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나? 일본은 군수물자를 보내줬어야 되는 겁니까? 안 보내줬어야 되는 겁니까? 공짜로 계속 보내주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코를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어야 됐나봐. 어쨌든 보시면 그런 거죠. 한국이 일본을 디스하면서 하는 소리들은 대부분 다 억지다. 그런 억지랑 거짓된 말을 하는 이유는 다 우리들이 그런 짓을 할 놈들이라서 그런 거다.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